경기도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 철도 건설 사업에 집중합니다. 특히 서울 7호선 도봉산에서 옥정 구간 연장 사업은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추가 인력을 투입합니다. 경기도민 10명 중에 8명은 경제 위기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기초생활 수급 가구는 비수급 가구보다 더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물가에 많은 시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료 도시락 등 소외 이웃들을 위한 나눔 현장에서도 고물가의 여파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자칫 심폐소생술에 나섰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데요. 정확한 사실관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올해 6개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6개 사업은 7호선 도봉산 옥정선과 옥정 포천선, 8호선 별내선과 3기 신도시 광역철도인 고양 은평선, 강동 하남 남양주선, 송파 하남선 등인데요. 7호선 도봉산 옥정선은 도봉산역에서 양주 고읍까지 15.1km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오는 2026년 말 개통 예정이지만 추가 인력을 투입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옥정 포천선은 7호선 연장 구간인 도봉산 옥정선에서 포천시 군내면까지 17.1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의 공구로 분할해 공사 발주 중입니다.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시작된 3기 신도시 광역철도 사업은 올해 국토교통부의 승인 이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고금리와 고물가 등 경제 위기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경기도민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 결과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 스트레스가 늘었다는 응답자가 84.5%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87.7%로 가장 높았고 30대와 50대가 그 뒤를 이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스트레스 응답률은 72.3%로 경제 위기로 인한 스트레스 응답률보다 낮았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우울증 점수는 9.59점으로 비수급 가구 6.41점보다 3점 이상 높았습니다. 네, 요즘 정말 고물가 비상입니다. 난방비는 폭등했고 외식 비용도 많이 올라서 지갑 열기가 무서운 요즘인데요.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외계층들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무료 도시락과 1,000원 식당 등 소외 이웃들을 위한 나눔 현장에서도 이 고물가 여파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뜻한 밥 한 끼를 짓는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기자가 간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전통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3인 가족이 함께 먹을 저녁 거리를 사러 왔는데요. 과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오늘의 메뉴는 삼겹살과 된장찌개입니다. 쌀과 삼겹살, 상추를 비롯한 채소, 두부 등 모두 더해 비용은 45,700원. 된장과 김치 등 밑반찬을 더하면 한 끼 상차림 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2023년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2% 올랐습니다. 특히 양파와 오이, 닭고기 등 일부 품목은 그 상승폭이 더욱 컸는데요. 여기에 난방비 폭탄이 더해지면서 서민 가게는 팍팍해졌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외 계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역전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노숙인 등 소외 이웃들을 위한 도시락 나눔 현장입니다. 준비한 도시락은 모두 70개, 10분도 안 돼 동이 났습니다. 봉사자들은 요즘 무료 도시락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난방비 비용도 굉장히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아주 어려운 상황들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또 낙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호소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방에서는 식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곳은 1,000원 식당 기운차림. 1,000원이면 맛있는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홀몸 노인과 영세한 인접시장 상인들. 기운차림 역시 고물가 여파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경기가 더 나빠지면서 더 인원수가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어떤 지원금이라든지 후원금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 확보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버섯 등 식재료가 식당으로 한가득 실려 들어옵니다. 고물가에도 1,000원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지역 상인들과 시민들의 후원 때문입니다. 저희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서로 부족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나눌 수 있는 십시일반 정신으로 우리 상인들과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려운 이웃들이 맘 편히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곳. 1,000원을 받는 이유는 이용자들이 부담 없이 떳떳하게 식사를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근데 너무 좋아. 진짜 우리들 서민들한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매일매일 같이. 이 돈 가지고 어디서 그렇게 잘 먹어.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요. 정말 좋죠. 우리 시장 어르신들이 정말 싸고 맛있게 먹고 여기 기운 차림에서 또 너무너무 맛있게 해주니까 우리는 더욱더 잘 먹고 있죠. 고물가에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눔 활동을 이어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따뜻한 온정을 이어가는데 가장 큰 동력은 바로 시민들의 관심입니다. 기자가 간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심폐소생술, CPR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CPR에 나섰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 혼란을 키우고 있는데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송득범 변호사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심폐소생술. 위급한 환자를 구하려 한 용기 있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 보니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황스럽습니다. 우선 먼저 이 CPR로 오히려 환자를 크게 다치게 했다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을 경우 응급처치를 한 이 행위자가 처벌을 받는단 말 있는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아닙니다. 형법 제22조에서는 긴급 피난 조항을 두고 있어서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을 조각해 주고 있고요. 또한 민법 제735조에서는 긴급 사무관리 조항을 두고 있어서 급박한 위해를 피하기 위해서 사무를 관리한 때는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가 직접적인 조항에 해당할 텐데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을 두고 있어서 위급한 자에게 응급 처리를 하다가 재산상 손해와 사상을 입힌 경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감면한다는 내용의 면책 조항이 존재합니다. 네, 또 한편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에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남성들이 CPR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생존자의 증언이 나와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혹시나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할까 봐 좀 주저했다는 건데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해야만 하는데 추행의 고의 없이 심폐소생술로 인한 신체 접촉을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만약 강제추행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해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른바 이 착한 사마리안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 국회에서도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는데요. 생명을 살리는 행위에 모두가 좀 적극적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을 해야 할 법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다만 우리나라에서 착한 사마리아 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적인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처벌까지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형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국회에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수차례 있었지만 실제로 입법에 이르지 못한 바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이보다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을 경우 용감한 시민상처럼 사회적인 보상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득범 변호사였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거꾸로 뒤집혀 있는 어선 한 척. 지난 3일 늦은 밤 사이 바다에서 또다시 참담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생업에 나섰던 어선 청보호가 전복돼 어민 12명 가운데 3명을 제외하고는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박 사고는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최근 6년 새 바다에서는 15,600건이 넘는 선박 사고로 2,8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다쳤습니다. 어선 사고도 최근 6년 동안 한 해 평균 600여 건이 발생했는데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듯 선박 사고는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지만 사고 예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배정된 예산은 지난 2017년보다 106억 원이 줄어들면서 69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씁쓸함이 남는 상황인데요. 선박 사고는 앞서 진도 맹골수로에서 마주한 참사를 통해 배웠듯 무엇보다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사실. 철저한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는 약속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